요즘 젊은 영령들 20, 30대 분도 고혈압 환자도 은근히 많습니다. 식습관들이 소화되면서 대부분 20, 30대 분들 혈압 높아서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드리고 약을 권유를 하면 대부분 첫 마디가 약 안 먹고 운동해서 혈압 조절하겠다 이런 분들인데 한 서너 달 뒤에 다시 오세요. 다시 오기만 해도 오면 다행이다. 그러면 착한 친구죠. 그러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몸짱 막 60대 70대인데도 몸짱 막 실바스타 스탈론처럼 막 그냥 은근히 운동 헬스하는 사람들 힘 용 쓰는 분들 고혈압 환자도 많습니다. 오! Won't you let me dream that you're mine again for just one day? So let my blue heart pretend I'm just a fool and I can't get over you. 아, 쌤들 요즘도 진짜 바쁘시죠? 다들 힘드세요. 오전 환자 많이 볼 때는 100명씩 보죠. 예? 검진. 오전에 환자분을 지금 뭐 얘가 힘들다는 걸 과장해서 비유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저희 이제 내과잖아요. 내과 진료는 예. 검진 환자도 있지만 감기 환자도 있고 뭐 각종 만성질환 환자들도 있는데 요즘 100명씩 봅니다. 100명씩 오전에. 와, 많이 볼 때는. 뒷목을 왜 잡으세요, 쌤? 이거 고혈압 있으신 거예요? 고혈압은 아닌 것 같은데 예. 혈압약 먹기는 해요. 혈압약을 드세요? 네네. 혈압이 높아서? 제가 원래 혈압이 없었는데 예. 레지던트 4년 차쯤에 혈압이 슬금슬금 오르더라고요. 레지던트 4년 차 때. 네, 그때 막 밤새고 뭐 당직 쏘고 막 이러면서 혈압이 슬금슬금 오르더니 펠로 할 때쯤 돼서 아마 혈압이 140 넘겼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쌤 죄송해요. 아이, 괜찮습니다. 아, 저용량으로 먹고 있습니다. 영양제처럼. 예. 네. 아니 쌤들 두 분은 어떻게? 쌤들 두 분도 혈압약 아직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고혈압 전 단계는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고혈압 이제 전 단계 오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오실 거예요라는 거는 그닥 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유쾌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요.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 네. 아니, 아직 약은 안 먹는데 예, 예. 먹을 시기가 머지 않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정지 이게 내과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진료를 많이 보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 아무래도 운동하는 시간이 좀 떨어지거든요. 두 분도 이제 곧 내가 고혈압 약을 먹으려고 당장은 아니고. 언제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언제 기점으로? 그거는 너무 확정적인 네. 예시를 하고 계셔서 두 분 다. 그거는 알 수가 없고 네. 60대 이상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50% 정도가 고혈압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60대쯤 되면 고혈압 약 먹을 확률이 한 50% 되겠구나. 50%면 그냥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진짜 요 근래 며칠 전에 요리사 동생이랑 러시아 음식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러시아 러시아 음식점이요? 러시아 음식이 뭐지? 저희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음에 가시죠. 날 잡으시죠. 뭐. 알려주십시오. 잡아서. 매우 싫어하시는데요? 러시아 음식점. 궁금하긴 하다. 네.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이 말을 딱 하더라고. 아, 형 음식이 너무 짜요. 이거 먹으면은 저 혈압 오르겠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 나이도 어린 게 무슨 혈압 타령이냐? 너 아직 30대인데. 그러니까 아, 형, 저 고혈압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음식과 관련된 것도 저는 여기서 좀 배웠다고. 또 이렇게 혈당이랑 또 이제 또 혈당 얘기를 꺼내려다가 본인이 고혈압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한해지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거죠. 숙연해진 거예요. 예, 숙연해져. 그 친구 30대거든요. 30대 초반인데도 이렇게 고혈압이 걸릴 수 있는 겁니까? 요즘 젊은 영령들 20, 30대 분도 고혈압 환자도 은근히 많습니다. 20, 30. 네, 식습관들이 소화되면서 짠 음식이나 뭐 이런 기름진 음식들 먹는 이 환경들 노출이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 외래에도 20, 30대 분들 고혈압 약 먹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조차도 일반인인데 고혈압은 약간 노령 환자분들과 관련된 키워드로 좀 알고 있어서 30대에도 고혈압 유병률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죠. 오 높은데 네. 굉장히 높은데 예. 그래서 친구분이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고혈압이 진단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반면에 그래서 친구분이 본인이 고혈압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약을 드시고 있다면 되게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훌륭하다. 착한 환자분. 네. 대부분 20, 30대 분들 혈압 높아서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드리고 약을 권유를 하면 대부분 첫 마디가 약 안 먹고 운동해서
혈압 조절하겠다, 식사 운동해서 조절하겠다 이런 분들인데 한 서너 달 뒤에 다시 오세요. 오시면. 다시 오기만 오면- 해도 오면 다행이다. 그러면 착한 친구. 다시 오면 훌륭하죠. 사라지시는 경우가 되게 한 2년 뒤에 검진할 검진 때 한번 맞아요. 다시 나타나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보다 혈압 더 높아 있거나.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서 왜 혈압이 왜 오르는 겁니까? 왜? 근데 혈압이 우리가 고혈압이 왜 생기냐? 고혈압이란 말 자체가 원래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 중에 본태성을 뺀 말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는 건데 왜 생기는지 하나의 요인으로 어쨌건 간에 간추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용어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상수도나 이런 거 예를 많이 들어서들 보통 비유로 설명들을 고혈압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떤 파이프라인이 쭉 있고 그 파이프에 연결된 뭔가 이렇게 각 방들이 쭉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수도가 노후화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안에 때도 낄 거고 그러면 실제로 같은 정도의 압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으로 따지면 심장에서 한번 박출을 한다고 하죠. 심박출이라고 하는데 심박줄. 심장이 이제 한번 딱 수축을 하면서 전신까지 사실은 혈액을 보내주려면 꽤 많은 압력이 필요하잖아요. 120 이상의 압력이 되어야 이제 전신에 뿜어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 압력을 계속해서 쏴주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뛰고 있으니까 심장은. 그렇게 연결된 그 상수도 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혈관이 좁아지면 그 혈관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기 위해서 압력은 계속 가해지는데 그 좁아져 있는 혈관에서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 관에 연결된 기관이 콩팥이다? 그러면 이제 그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거일 테고 뇌혈관이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 뇌출혈과 같은 그런 질환과 연관이 되는 거고. 고령화 되시면 혈관이 시간이 딱딱해지는 거죠. 수도관이 이렇게 터지는 걸 비유해서 이제 머리에서 터지면 뇌졸중이 오고 콩팥에서 터지면 이런 게 아주 좀 툭툭 들어오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혈압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치료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혈압약 왜 드시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아 역으로요? 그러면 혈압 떨어뜨리려고 먹잖아요. 그냥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되게 정확하게 뭐 중풍 예방하려고요. 아니면 심장질환 예방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문제도 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병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결국은 우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심장 뇌혈관 질환의 주범이 되는 게 고혈압이고 결국은 이제 혈압이 높다는 거는 혈관 내벽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고 그런 스트레스 받은 혈관 내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고 때가 끼고 결국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막히면서 생기는 고혈압은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뭐 심근경색 협심증 말씀하신 것 같은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병 그리고 뭐 신장 콩팥 문제 눈 문제 그다음에 다리로 가는 혈관 문제 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병의 원인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또 막히면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걸리는 건가요?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막는 것들 해결하는 게 고혈압 약이잖아요. 네. 혈관을 이렇게 좀 넓혀주는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이 또 빨리 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낮춰주는 약 그다음에 아니면은 고혈압이 있으면 몸에 이게 뭐 부종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빼서 또 혈압을 또 낮추는 효과, 인뇨제를 쓰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약들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에 맞는 혈압약을 써서 합병증 오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 사우나를 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좀 어르신들과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혈압약을 이렇게 좀 드시는데,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혈압약이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약간 신봉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고혈압에 걸리면은 완치가 된다거나 뭐 완쾌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든 건가요? 아니면은 혈압은 완치라는 개념보다 평생 관리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우리가 환자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혈압약 처음에 스타트 하시고 한 뭐 2, 3개월 지나면 혈압 떨어지면 좋아지셨다 그래서 약 끊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의로. 혈압 떨어지면 당연히 네.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약 드시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혈압약 끊으면 혈압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서 슬금슬금 다시 또 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은 한번 스타트 하시면 네. 뭐 중간에 약을 조절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끊는 건 아니라 평생 관리하시는 부분들이고요. 약을 드심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혈압을 유지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혈압약은 끊지 말라고 권고를 드리고요. 환자분들 중에 그러면 혈압약 끊는 조건이 뭐냐?
이게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저기 데이터들 찾아보면 뭐 이렇게 젊은 분, 나이 젊은 분들, 20대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음식을 싱겁게 먹는 분들, 그다음에 고혈압일 때 초기 고혈압인 분들. 초기 고혈압이면은 혈압 수치로 보면 수축기 혈압 140에 이항기 혈압 190 정도 되거든요. 그 초기 고혈압. 고혈압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없는 분들. 그럼 이런 조건들 다 맞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혈압약은 한번 스타트 하시면 거의 평생 드시는 부분들이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게 실제적으로 이제 진료실에서 흔히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고혈압의 치료는 약물 치료라는 큰 근간이 있고 비약물 치료라는 또 한 부분이 있거든요. 비약물 치료가 있고. 그래서 비약물 치료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인데 내 지금 현재 상황이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안 좋았던 분들, 막 비만하고 술 담배 많이 하시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시고 엄청 짜게 드시고 이런 분들은 내가 애써서 내 상황이 좋아졌을 때 끊을 수 있는 확률은 있다. 그렇게 많이 이제 격려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혈압약 뭐 초기 단계의 약을 썼을 때 수축기 혈압이 뭐 10 정도 예를 들면 하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5kg의 체중 감량하면 혈압이 보통 수축기 혈압 기준 5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체중도 5kg 이상 빼고, 그리고 저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워낙 나트륨 섭취가 많은 나라니까 저염식 되게 철저하게 하면서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 하면 혈압 5에서 10 이상도 떨어지거든요. 5에서 10 이상이요? 생각해보면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먹고 살도 많이 뺐다. 그러면 사실 혈압약 먹는 이상의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들 잘 하셔서 혈압이 되게 좋아지면 혈압약을 좀 줄여 나가다가 한 알 쓰던 거 반 알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끊고 가정 혈압 좀 체크해보자 해서 잘 유지가 되시면 끊고 유지를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거를 못하게 되고 내가 체중 다시 늘고 운동 못하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끊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이 더 드시고는 10년 뒤, 20년 뒤엔 다시 드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같이 굉장히 몸짱인 사람도 고염식을 하다 보니까 124가 나오는 거군요. 고음식을 얼마나 한 거야? 되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분태성 고혈압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앞선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혈압이 있죠.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덩어리가 생겨서 그 호르몬에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혈압을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거나, 분태성 고혈압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되게 우리가 고혈압을 증상이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예. 2차성 고혈압의 경우는 조금 또 빠른 시간 내에 혈압이 이제 올라가는 걸 느끼면서 증상을 느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두통 같은 걸로 실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은 원인 해결이 되면 혈압이 낮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인 해결을 위한 검사들을 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 그 소금 얘기 하셨는데, 소금 얘기. 네, 소금 섭취량 권장량이 3에서 5g이거든요. 하루에 1인. 소금 3에서 5mg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티스푼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한 2.5배 먹는다고 돼 2.5배? 있으니까. 8, 9는 먹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음식 자체 소금 함량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뭐 라면 하나 딱 드셔버린다 그러면 하루에 권장 섭취 소금량에 그냥 오버 딱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고혈압 질환 있으신 분들 약 끊을 수 있는 찬스는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조절을 해서 고혈압 끊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환자분한테 제가 설명드릴 때 절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음식? 절여서 드시는 사찰음식. 사찰음식. 절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밥. 예. 네, 거의 소금기가 없는, 그냥 쉽게 말해서 모든 채소들도 그냥 삶는 형태고 이런 형태로 다 들어가는 건데, 고혈압 단계로 이미 넘어가게 되면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이 스타트가 되면 그때는 음식 뭐 이런 것들 조절하셔도 실질적으로 혈압이 정말 잘 안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무게 10kg 빼면은 수축 혈압 10 빠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말이 10kg지 환자분들한테 제가 10kg 빼실 게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가능한 분 거의 없거든요. 이미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식습관들이 다 짜게 먹거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잘 고쳐지기가 힘들죠. 혈압은 한번 올라가시면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애써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뭐 그 노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 전 단계 때 약 먹기 전에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막 말 엄청 마르시고 막 이렇게 딱 보기에 유관상 뭐 다른 질병 때문에 오셨겠지 했는데 고혈압으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식습관, 생활 습관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뭐 30대, 40대 초 이런데 고혈압 있으신 분들 있죠. 뭐 고혈압 가족력이 뭐 양친에 다 있다든지
뭐 언니 오빠도 다 고혈압 있어요. 약간 이런 분들도 많고요. 제 진료 환자 중에 10대 고혈압 환자도 있습니다. 10대 신검 받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럼 혈압 높다고 해서 소변서 때문에 오기도 네. 하고.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반려받아가지고 병원에 와서 혈압 높다고 해서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 2차선 고혈압은 정말 드물고요. 무슨 질환 있어서 있는 진짜 드물구나. 고혈압은 드물고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본태성 고혈압, 1차선 고혈압이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 10대도 있습니다. 10대 분도 보면은 집에서 패스트푸드, 그다음에 콜라 뭐 이런 음식들 섭취하면서 체중이 거의 성인보다 더 나가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오거든요. 부모님이 또 뒤에서 막 얘기하시죠. 복화술로 먹지 말라고 좀 얘기해달라고 뒤에서 막 가수를 배워놔야겠다. 예.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이 그렇게 고혈압이 있으면 그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혈, 당뇨 같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주 헤비한 몸무게를 가지신 것 같은 분이 딱 진료실 들어오시면 고혈압 있으면서 검사해보면 지방간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고지혈이나 당뇨 같은 거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을 실제 하게 되면 고혈압뿐 아니라 다른 질환도 다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저 뉴스 봤는데 한파에 더 고혈압이 올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날씨 추워지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겨울에 조금 더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좀 수축되는 온도가 날아요. 수축되니까 네, 혈관이 수축되면 무조건 압이 세지는 그죠? 그렇죠. 겨울에도 보면 왜 저 뇌졸중 환자들 많고 맞아요. 심근경색 환자들 네. 많잖아요. 네, 혈관이 수축되니까. 수축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한 70대 되신 분들이 같은 혈압량 잘 유지하고 계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여름이나 이런 때 돼가지고 그냥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오시니까 혈압을 재고하셨는데 갑자기 근데 이번 달에 혈압이 많이 높더라.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자세히 여쭤보면 그 달은 확실히 이를테면 여름이니까 더워서 뭐 냉면도 많이 드시고 이런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조금 무분별하게 드셨을 때 그만큼 식단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몸짱 막 60대 70대인데도 몸짱 막 실베스타 스탈론처럼 막 그럼에도 고혈압 그 위험이 좀 덜해지는 게 사실일까, 아니면 노화가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냥 은근히 운동 헬스하는 사람들 막 힘 용 쓰는 분도 고혈압 환자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소 운동, 마라톤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폐지구력이 높잖아요. 정적인 운동 헬스 하시는 분들은 이게 힘을 꽉꽉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힘을 줄 때마다 혈압이 팍팍 오를 거 아니에요. 혈압이 더 춤추는 경향들이 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그 혈압이랑 뭐 통풍이랑 뭐 이런 만성 질환들 은근히 많습니다. 몸짱이라고 건강한 건 아니죠.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예. 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걱정을 하거나 예. 거기에 대해서 겁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혈압약 막 중간에 끊으시는 분들 중에 막 혈압약 먹기 시작했더니 너무 졸리더라. 그래서 일상생활에 막 지장받는다 이런 얘기 실제로 많이 저는 실제로 오고 가면 듣거든요. 뭐 혈압약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흔히 A, B, C, D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각 혈압약마다 이제 사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물론 부작용 없는 약은 없지만 고혈압 약은 저는 감기약보다 더 안전한 약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가장 부작용이 없고 평생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된 약이다. 그리고 약을 먹다가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먹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약을 먹고 불편한 게 생기면 의사랑 상의해서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하면 대부분 문제가 없거든요. 내 혈압이 한 요 정도 나왔네?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자 하는 그런 약간 좀 기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124입니다. 장쌤은 몇이길 저는 혈압약을 먹기 그러니까 때문에 몇 120대? 하쌤은 몇 정도 되시나요? 저 뭐 한 120대 나옵니다. 120대요. 네. 장쌤은 저도 비슷합니다. 120대도 80, 고혈압 주의 단계 그렇죠. 원칙적으로 높은 혈압, 높은 혈압입니다. 좀 높은 네. 혈압. 그러니까 130까지는 고혈압 전 단계, 120은 주의 단계, 120 이하가 정상. 이렇게 봐야 되죠. 쌤들에게 이 경각심을 갖고 120까지 떨어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쌤들. 근데 지금 그래요? 120은 괜찮으신 거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오, 네. Let my blue heart pretend I'm just a fool and I can't get over you. So let me